4억 5천짜리 상가를 대출받아 샀는데 한 달에 170만 원 나와요. 이자를 제하고 순수익이 100. 이자를 빼고 순수익이 매매 차익은 얼마? 한다면 한 2, 3억 차이 나는 것 같아요. 일반 매물로? 네. 아,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불황으로 돈 버는 우리들의 투자 이야기 야노트 오늘도 시작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초보 여성 투자자분을 모시고 무려 첫 상가 투자로 월세 170만 원을 받고 있다고 해서 모시게 되는데요. 공부한 지 1년 6개월 그리고 첫 상가 투자인가요? 네네. 경공매도 아니고 일반 매물로? 그쵸. 되게 궁금해요. 어떤 매물인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이 매물이 대전 둔산동에 있는 매물이고요. 대전에서 강남이라고 할 만한 동네이고요. 네네. 둔산동에 모든 관공서들이 다 몰려 있어요. 여기 보면 대전 지방법원도 있고 검찰청도 네, 있고 네, 대전 검찰청, 교육청, 시청? 시청, 네네. 모든 세무서까지 관공서들이 몰려 있는 곳이라 제가 생각할 때는 대전에서 불패 입지다 이렇게 생각하는 곳이고 여기 보시면 시청역 저스트 슬립 호텔이라고 여기요? 보이는데 여기? 네네. 그 건물의 3층이 경매로 나와 있었어요. 요 건물의 3층 한번 네. 보겠습니다. 이 건물에 네, 저기 문포차라고 보이는 이건 문포차 경매로 나왔었는데 네, 경매 물건을 그냥 같이 경매 공부하는 사람들이랑 네, 맞아요. 알아보러 갔었다. 네, 네. 근데 이 느낌이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네요. 임차가 굉장히 많이 그렇죠. 들어차 네, 있고 네. 관공서도 거의- 많고 공실 날 위험은 네, 별로 맞아요, 없어 맞아요. 보이는. 거의 공실률이 없는 곳이고 한창 코로나가 심각했었을 때는 상층부에는 공실이 좀 있기도 했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전반적으로 공실률이 굉장히 낮은 지역이에요. 둔산동. 여기 물건을 보러 갔는데 네네. 그랬는데 경매에서 물건이 사라져서 아쉬워하고 있던 참에 그때 임장을 다니면서 만났던 부동산 사장님들이랑 이렇게 친분을 쌓고 있었던 중에 저기 2층에 보면 달노래방이랑 여기 네, 첼로바라고 정말 첼로바. GM클럽 위에 조그맣게 그렇게 해서 두 개의 칸이 일반 매물로 나오게 된 거예요. 네, 그거를 제가 보게 됐죠. 몇 평? 두 상가 다 해서 한 90평 정도. 90평에 있는 일반 매물로 나왔다. 네. 월세는 얼마나 나왔어요? 그 당시에 나왔을 때 4천에 290이었던 것 같아요. 4천에 290만 원. 네. 공실 안 날 것 같고. 네. 근데 거기 매가가 얼마예요? 4억 5천이요. 4억 5천. 그때 당시 4% 수익률 5% 이자로 하면 4억 5천을 전부 대출 받아서 산다고 해도 이자가 한 150 정도 나가고. 네. 근데 월세가 얼마? 4천에 290? 네, 290. 오, 좋네요. 오, 그럼요, 좋죠. 제 건데. 저 물건이 이렇게 이제 매물로 올라온 거를 보게 됐어요. 전 또 배운 여자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바로 수익률 계산을 했더니 이거는 무조건 사야 돼 이렇게 된 거죠. 왜 딱 보는 순간 무조건 사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일단 매가 대비 임대료가 수익률이 굉장히 높았고 저기는 일단 제가 굉장히 사고 싶었던 공실률이 낮은 둔산동. 자, 일단 첫 번째는 매가 대비 수익률이 낮다는 건 매가가 원래는 저 정도 월세가 나면 얼마여야 되는 거예요? 290만 원에 6% 정도 하면 6억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요? 6억 정도 매가가 나오는 네, 거라는 걸 그렇죠. 알고 있었는데 4억 5천 정도 나오니까 진짜 싸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지. 이제 그 전에 경매 물건이 나왔을 때 이미 저 물건을 임장을 가서 보고 조사를 끝냈기 때문에 저는 저 물건을 제가 가져와야겠다라는 확신을 하고 물건이 나오자마자 부동산 사장님께 계좌번호 주세요라고 나오자마자 네. 임장을 가서 알았으니까 네, 보지도 그쵸. 않고 보지도 않고 왜냐면 저는 이미 그 전에 다 봐서 알기 때문에 그 같은 건물 3층이 경매 물건이었어요. 그래서 이미 저는 머릿속에 저 건물을 속속들이 알고 있었죠. 한 번 임장 갔다 오고 월세 정도를 알고 있었으니까 매물이 나왔다고 해서 그냥 바로 계좌 달라. 네, 그쵸. 그 아무리 그래도 초보인데 천막짜리인데 네. 그냥 한 번 갔다 시세를 안다고 해서 계약금을 바로 쏘기가 좀 두렵지 않아요? 초보 입장에서? 저는 상가를 볼 때 저만의 기준이 있어서 초보인데 기준이 또 그럼요. 야. 그럼요. 느낌 아니까. 일단 첫 번째로 만약에 임차가 맞춰져 있는 상가다 그러면 저는 수익률이 굉장히 높아야지만 상가를 사기 때문에 그분이 재계약을 하겠는가 일단 첫 번째로 보는 게 재계약을 하겠는가 재계약을 하겠는가? 그리고 두 번째 그분이 재계약을 하지 않고 나갔을 때 새로 임차를 맞출 수 있겠는가 맞출 수 있겠는가? 네. 그리고 만약에 이분 새로 임차도 못 맞췄다 그럼 세 번째로 제가 사업을 해서 사업 수익을 낼 수 있겠는가 뭐 사업도 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럼요. 사업은 어떤 사업을? 저기가 법원 앞이고 그래서 굉장히 사무실을 찾는 수요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모든 관공서가 몰려있기 때문에 그러네. 진짜 많이 몰려있네요. 1인
사무실이 필요하신 분들도 초년생 분들도 많으실 거고 그래서 공유 오피스를 세팅하고 싶었어요. 아, 그래서 뭐 재계약을 하든지 내가 네. 사업을 접목시키든지 네, 새로 임차를 그리고 새로 임자를 맞춰도 네. 공실이 안 날 것 같은 네, 네. 곳이었기 때문에 맞습니다. 과감하게 아, 그쵸. 초보인데 네. 이야. 그 색깔 저는 자신 있었어요. 근데. 자신 있었어요. 야, 아, 근자감이 보통이신 분이 아니. 조심해야 되다 골로 갑니다. 자신 있어. 그러면 경매처럼 뭐 낙찰 받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쵸. 대출도 잘 나오고 그럼요. 재계약하고 네, 끝? 네, 명도도 필요 없었고 그대로 그냥 그렇게. 공실도 없고? 아, 그럼요. 오, 야, 세상 쉽죠? 세상 쉬운데. 상가 투자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저게 처음에 이제 탁감을 은행에 넣었는데 감정이 8억 5천인가가 나온 거예요. 근데 저는 4억 5천 이 물건을 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탁감은 뭐냐면 여러분들 대출을 받기 전에는 은행에서 그 물건의 가치를 직접 현장을 가지 않고 책상에서 토지가와 건물값으로 계산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걸 기준으로 통상적으로 대출을 해주는데 그걸 책상에서 감정을 한다고 해서 탁상 감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탁상 감정인데 얼마 나왔다고요? 8억 5천. 엄청 높게 나왔는데요? 그걸 4억 5천? 그쵸. 그래서 막 은행 직원들 난리가 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싸게 받아올 수가 있었냐 이러면서 혹시 부동산 사장님이랑 지인이냐 친척이냐 막 이러면서 혹시 뭐 문제가 있는 거 네, 아니에요? 제가 그 문제를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게 문제 있으니까 이렇게 싸게 그쵸, 나왔겠지. 그쵸. 제가 이 물건을 샀지 않습니까? 뭐 문수 있었죠? 아, 그런 건 전혀 없었고 족복이 운영하던 거 아니었어요? 그런 것도 아니. 탄데 진짜? 진짜? 쪽박은 아니고 제 아내 임차인분이 조금 속을 많이 썩이는 스타일이시더라고요. 왜? 월세를 처음 딱 계약하던 그 시점에 첫 달 월세를 내더니 그 다음부터 한 어? 6개월, 6개월간 월세를 미납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 이제 그래. 그 전 건물주가 너무 힘드니까 짜증이 나서? 네, 그래서 그냥 싸게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혼자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은 잘 받고 있어요? 이게 또 배운 여자라. 어. 또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또 3기분을 연체시키면 또 쫓아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3개월 정도까지는 저도 기다려 드렸다가 한 5개월, 6개월쯤 됐을 때 네,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나가주시라고 점잖게 이렇게 연락을 점잖게 드렸죠. 3개월 연체됐으면 꺼지라. 그렇죠, 그렇죠. 꺼지라. 이제 그때서는 이제 막 한 번만 봐달라, 뭐 음. 사정이 좀 있었다는 둥 어쨌다는 둥, 근데 뭐 제가 또 점잖게 말씀드렸죠. 뭐 누구는 땅 봐서 장사하냐 막 이러면서 뭐 권리금이라도 받고 나가고 싶으면 일주일 안에 월세를 20만 원을 올려서 새로운 임차인을 알아오면 권리금이라도 받고 넘길 수 있게끔 봐주겠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냥 나가라. 그냥 집으로 가세요.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아니 사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공유 오피스 사업을 하고 싶었어요. 그 입지에. 네. 자, 월세를 받긴 했는데 네. 최종적으로 나는 공유 오피스 사업을 하고 싶었고 네, 그래서 거기 공유 오피스 사업을 세팅을 하고 싶어서 쫓아낼 마음으로 네, 집에 가세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0만 원을 올려서 새로운 임차인을 맞춰오신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수익률이 더 높아지고 네, 지금은 월세가 매우 잘 들어오고 있죠. 그럼 새로 들어오신 임차인분은 누구예요? 같은 업종 그대로 이어받아 사고 있으세요. 대출은 그래서 몇 프로 나오셨어요? 대출은 물건 담보로 해서 80% 나왔습니다. 80%? 총 투자금이 얼마나 박힌 거죠? 투자금 1억 들어서 1억 정도 들어가서 한 달에 그러면 이자 빼고 170만 원. 170만 원. 10조인? 그렇게 해서 이게 첫 번째 계약했던 계약서고 두 번째 이렇게 매매 계약서고 이게 임대차 계약서를 이렇게 매였다. 그래서 매입가가 4억 5천? 5천, 월세가 4천에 네, 310만 원, 수익률이 9%. 길거리에서 170만 원 주고 이게 첫 투자? 네, 맞습니다. 첫 투자. 야. 마지막으로 우리 야너투어 시청해 주시는 분들에게 한 말씀만 해주시죠. 꼭 이렇게 경매 공매로만 사야 이렇게 싸게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물건을 뒤지잖아요.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경매로 나오는 물건은 한정적이고 또 좋은 물건들을 찾기가 어렵고 또 그 물건을 낙찰받는 것도 힘들고 맞아요, 처리하는 맞아요. 과정도 너무 힘들고 맞아요. 생각을 살짝만 바꿔서 일반 매물로 접근을 해보시면 정말 세상 편하게 이렇게 주워올 수 있는 물건도 있다. 야, 너도 투자할 수 있어. 불황에도 돈 버는 우리들의 투자 이야기. 오늘은 불인이의 첫 상가 일반 매매로 월세 170만 원, 매매 차익 약 2억 원을 올리는 사례를 봤습니다. 여러분들 부동산 경매라는 거는 제가 생각할 때 부동산을 매입하는 방법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조금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다는 뿐이고 일반 매물이라도 이렇게 저렴하게 살 수 있으면 금매로 충분히 사올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준비가 되어야지만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음번에 더 즐겁고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야, 너도 투자할 수 있어. 네, 감사합니다.